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강의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강의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특강에서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고민을 풀어볼 면목고등학교 송현섭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지금 고입에 앞서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아들은 꿈이 뭐니? 넌 뭘 하고 싶니? 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막연한 친구들도 막연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학교는 진로 단계로 진로 탐색 기간이란 말이에요. 진로 탐색 기간. 그렇죠. 네. 그 탐색이라는 것은 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여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그 직업을 찾아가는 단계거든. 중학교는 진로 탐색 기간이라 하고 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거기선 하나의 내가 지금까지 탐색했던 그 진로 과정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단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가지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상가박 진학을 목적으로 가는 아이들과 네. 하나는 또 누가 있을까요? 반대로. 대학 진학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인가요? 그렇지. 네, 직업을 갖는 아이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갈래를 크게 두 개를 쳐야 돼요. 네. 선생님 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저 고등학교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이 학생이 능력이 탁월하고 한 방향성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학생 같으면 나는 너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해. 지지하고 응원한다. 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뭔가 하기 싫어. 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니? 아. 하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 친구들이 네.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될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대입 전형도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죠. 네. 네,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올해는 대학 입시가 어떻게 작년도와 변화가 됐는지 혹은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올해 여러 가지 대입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대학 입시 정책은 4년 예고제라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다 발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각 대학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의 진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한번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좋고요. 올해 가장 시큰하게 이제는 학생들한테 다가오는 게 정시 확대잖아요. 근데 이 정시는 수학능력 시험 점수라는 이 하나의 네. 평가 항목, 단일 항목으로 이 학생이 대학의 학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지금까지는 수시 전형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가 공부한 내신 성적과 네. 활동한 비교과 기록을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뭐 논술고사도 좀 첨삭을 하고 해서 그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78%를 뽑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할 때쯤 되면 거의 정시가 50%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혹시 그 대입 전형 자료의 변화나 수능 체계의 변화도 선생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제도가 바뀌면 네. 당연히 부수적으로 네. 전형 자료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져요. 또 거꾸로.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자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학생부 기록은 많이 이제 다이어트 됐어요. 간소화되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한 2,000자 기록하던 것이 항목당 네, 1,000자로 줄어들고 또 1,000자 기록하던 것이 500자로 줄어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되짚어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그 기록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네, 그게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네. 거꾸로 고등학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 내신 성적 이걸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은 문이과가 없어졌다는데 혹시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이라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 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2015 개정 교육. 그렇죠. 현재 고등학교 올해 네. 3학년 아이들이 첫 해 졸업생들이에요. 아. 교육 과정은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개정되거든요. 네. 변화가 와요. 네, 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회자님 다니실 때는 문과 이과가 있었잖아요. 네. 문과 이과 없이 1학년은 공통 과정. 그리고 2, 3학년은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 과목을 네.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는 선택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문이과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냐? 네. 예, 고등학교는 사실 이것을 통합교육 과정에서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수학의 높은 수준, 과학의 높은 수준을 내가 선택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대학의 수강 신청처럼. 아. 또 이과 학생들도 특별하게 사회 과목에서 경제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네. 통합 과정이 됐는데 대학은 음. 아직도 문이과 계열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계열 분류라고 그러는데 네. 대학은 모든 종류의 계열 분류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인문사회 과정, 공학과, 이학공학 과정, 의치한 과정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 입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학의 계열 분류를 예외로 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통합 교육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이공대나 자연대 올 때 과연 수학을 안 하고 과학을 안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렵죠. 이제 네. 교육 과정은 그렇게 고시가 됐지만 그죠. 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학에 이공대나 자연대 오려면 수학의 특정한 교육 과목,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라든지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네. 아니면 사회나 과학을 통합해서 아예 두 과목을 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 두 개를 봐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봐도 되고 과학 두 개를 선택해야 돼.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정말 이공대 사회 두 개 선택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그죠. 이제 많은 대학이 우리 대학에 이공계 쪽으로 오려면 과학 두 개 선택해서 수능 봐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게 수능 선택 과목이라 그러면 뭐지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이해가 잘 되네요. 예. 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주 깊이 있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으로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와.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로 달라요. 다른데 보통에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자율형 사립고 네. 자사고 정도는 보통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통 교과라고 그래요. 네. 보통 교과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네. 그리고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교과는. 네. 근데 이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한국사 요 7과목이 공통 과목이에요. 이거 네. 1학년 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다가 일부 기술 과정이라든지 교양 교과를 첨가해서 이렇게 배우죠. 네. 모든 학생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특목고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고등학교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특목고 어떤 학교가 있어요? 특목고라 그러면은 외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특목고 아닌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과학고등학교. 과학고, 외고, 네. 이거 이제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과학 계열, 네. 과학고, 네. 외국어 계열, 네. 외국어고, 네. 국제 계열. 아, 국제고등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들만의 특별히 네. 배우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전문 교과라고 합니다. 전문 교과. 예. 그래서 전문 교과를 이제 한 45% 정도를 공부를 하는 거죠.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예,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 교과가 좀 이런 그 특목고보다는 좀 적게 배우고 여기는 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기술도 배우고 실습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의 전문 교과를 배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완투로 분류하는데 네. 이 특목고 쪽은 전문교과 1이라고 그러고요. 네. 특성화고하고 마스터고는 전문교과 2라고 그럽니다. 아.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세세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어떤 대학에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이공계열로 가야 되느냐, 인문사회계열로 가야 되냐, 예술체육 쪽으로 가야 되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 비로소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선택 예. 과목. 네. 근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2학년 때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학년 5월 달부터 선택 과목 조사에 들어갑니다. 아, 꽤나 빠른 시기에 사전 조사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단계는 진로 탐색 기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알아야 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는 탐색을 끝내야 되는 시기가 또 중3이에요. 그래야 내가 방향성을 잡고 2, 3학년 때별 교과목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그죠. 그때 가서 이미 하면은 늦은 거죠. 늦고 또 내가 선택한 그 진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5월쯤부터 사전으로 그거를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네. 요즘 굉장히 교육과정 체계가 잘 돼 있는 게 네. 일반고에서도 아까 특목고에서 배운 교과목을 학생들이 원하면 네. 스님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개설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음. 아, 우리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학의 좀 심화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 네. 국제계열에서 배우는 걸 좀 배우고 싶다. 네. 그럼 요청을 하시면은 일정한 학생 수가 되면 학교에서 가르칠 선생님만 확보되면 네. 개설을 해줘요. 아, 그렇군요.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배울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린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지 노하우나 가이드라인 혹시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은 선생님과 친해져라.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지나가시면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먼저 진로 적성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진로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진로 상담 선생님하고 또 담임 선생님, 주변 친구들, 부모님과 이렇게 상의하시면 나한테 맞는 가장 적합한 직업을 초이스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교과목 선택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회도 가질 거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할 거고요. 또 선생님들 연수도 해서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거를 많이 나누고 공유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자기에게 딱 맞는 거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부의 성적 표기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죠. 학부모님들은 학생 기록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옛날엔 수미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우리 사회자님은 이제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 네, 네. 그래서 1등급은 4%, 뭐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 4등급은 40%, 5등급은 6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 성적 표기는 다양하게 돼 있어요.
우선 성취도와 등급이 같이 표기되는 과목이 있고 네. 성취도만 표기되는 과목도 있고 그게 표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보편적으로 성취도는 A, B, C, D, E 이걸 5단계 성취도인데 네. 5단계 성취도에다가 9등급이 주어지는 과목이 있어요. 많은 과목들이 이제 보통의 일반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A, B, C 성취도 3개로만 표기가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 등급이라는 것은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인원이 최소한 채워져야 되는데 네. 그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골의 소학교라든지 아, 그죠. 그다음에 내가 꼭 공부하고 싶은데 어려운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아이들이 듣는 사람이 7명밖에 네, 없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래도 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요구에 네. 따라서 네. 그런 경우는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네. 하냐면 이렇게 가운데 온점을 찍어줘요. 네. 온점만 찍어요. 등급이 안 나오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양 과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보건,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그다음에 뭐 논술 이런 과목들이 이제 교양 교육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이 교육 과목은 아예 그 성적 표기가 안 되고 패스 페일로만 기록이 돼요. 대면 페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걸 들었습니다 하는 게 패스예요. 미리 대학교 그런 체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학교도 PF로 예. 다녀지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되면 네. 등급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 일반고 입학생부터는 아예 고교 학점제로 들어갑니다. 등급이 없어지죠. 성취도만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학점제처럼. 대학때 학점 뭐 A 받으셨어요? A도 받고 아주 안 좋은 것도 받아보고 다양하게 알파벳을 위에서 아래로 다양하게 받아봤습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게 표기가 되고 네. 이미 올해는 그 마스터고는 고교 학점제로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내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고 모든 고등학교가 다 이제 고교 학점제로 들어가죠.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저희 궁금한 사항인데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이제 9개의 등급이 있지만 A, B, C는 등급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 그 A, B, C에 우리 컷이라고 그래서 커트라인 네, 네. 이걸 분할 점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고정 분할이다 그래서 80점 이상을 A로, 네. 60점 이상을 B로, 네. 그 미만을 C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 분할을 딱딱 이렇게 잡는 학교도 있고 네. 그런데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고정 분할이 아니라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우냐 아니면 쉽냐에 따라서 이 분할 점수가 달라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변동 분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두 개를 다 쓰고 있죠. 그렇군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정말 얘기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 채우기에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가 있고 또 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전기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기 후기 나누는 게 참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전기 고등학교는 특목고 중에서는 과학고, 네. 그 다음에 예술고, 체육고가 네.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 고등학교예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일반고 또 뭐가 남아 있어요? 자사고 자사고 또 네. 뭐가 남아 있어요?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자고 자유형 공립고라고 합니다. 자공고 또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한 학교 두 개에 빠져 있는데요. 특목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특목고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오케이. 외고 맞나요? 외국어고 국제고가 국제고. 이제 후기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기는 좀 더 일찍 하는 거고 후기는 좀 더 나중에 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 고등학교 보통 10월, 11월 보통 네. 시작을 해서 네. 12월 첫 주에 거의 끝나요. 아. 그럼 이제 12월 첫 주부터는 후기 고등학교 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고등학교 지원 자격, 입학 지원 자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학 진학을 하려면은 지원 자격이 어떻게 돼요? 대학 너무 진학- 어려운 멘트를 제가 드리나요?
일단 아니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해야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그에 맞는 성적과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고입도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에 있는 학생, 네, 예정자라고 그러죠. 네, 네. 그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근데 그 이게 또 있는데요.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검정고시.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학생이에요. 아, 네, 네. 요세 그룹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오려면 네. 일단 거주지가 서울 시내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 원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거주지가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서울에 저기 있지 않으면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나기. 현재로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지역 제한을 많이 두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이제 특수한 전국 단위의 모집하는 학생 빼고 음. 서울에 있는 일반고 아, 서울에 있는 라든지 일반고. 네. 서울형 자사고라든지 네, 네. 이런 학교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음. 그럼 선생님 혹시 고입 전형에서 금지가 되는 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조심해야 되거나 혹시 안 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중 지원 뭐 이런 거. 그렇죠. 사례가 이중 지원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상대방의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그죠. 이중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정기고등학교 합격하고 후기 원서 내면 네. 그 이중 지원이잖아요. 그죠. 그 대학에서도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두 개 학교에 원서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만 써야 되는데 네. 정기고등학교는 원서를 하나만 써야 돼요. 네. 근데 과학고도 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거 마이스터고도 내고 음. 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기 고등학교 원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후기 고등학교를 낼 수 있죠. 바로. 네. 그런데 추가 모집에 또 응시할 수 있어요. 아, 전기 고등학교 추가 모집이 따로 그렇죠. 있다는. 왜 넌 떨어졌으니까. 아, 네. 그리고 또 후기 고등학교 내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기 어디 가고 싶어요? 네. 그럼 그 아이들까지 합해서 아. 이렇게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아, 고등학교 석차 배분율 이거 어떻게 산출되나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정확히 말씀은 중학교 석차 백분율 산출 기준이라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등급이 없잖아요. 그냥 A, B, C, D로만 이렇게 표기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A에다가 이제 일정한 어떤 그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차 백분율을 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중학교 때 공부한 이런 그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기를 합니다. 네. 이 석차 백분율 점수가 240점, 즉 중학교 내신 점수가 24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비교과 점수가 60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점 만점으로 학생들 석차 백분율을 내는 거죠. 등수를 네네. 가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상위 1%, 상위 2% 이렇게 네. 석차 백분율을 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이제 전기 고등학교 전형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기 고등학교 2021학년도 전형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각 고등학교별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고가 8월 24일부터 이미 시작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는 예고, 최고, 마이스터고가 시작이 되고요. 네. 또 11월부터는 특성화고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그 추가 모집까지 끝나는 시기가 12월 9일 날 다 끝납니다. (2021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선생님.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고냥 원서만 쓰면 돼요. 일반고는. 네. 그런데 외국어나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다 직접 원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자기소개서도 네. 써서 제출을 네.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면접도 봐야 봐야 되고 되고요. 이런 네. 과정들이 남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방법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몰라서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일반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보통 교육감이 입학 요강을 전체 중학교에다 공시를 해서 네. 전체 학생이 응시하는 걸 교육감 선발고등학교라고 보통의 모든 학교가 교육감 선발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공립만이냐 아니에요. 아, 공사립고등학교가 다 교육감 선발고예요. 네. 근데 특별히 후기에도 학교장이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학교 장이 선발하는 그렇죠. 고등학교요? 예. 대표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남아 있잖아요. 아. 각 고등학교별 오전 요강이 달라요.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남아 있죠.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그 한광고등학교라고 이게 특수 옛날에 이제 특수지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장이 선발하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예, 그런 학교 정도가 이제 학교장 선발 학교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과학 중점 과정 운영 학교는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좀 궁금한데요.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것은 과학 중점 학교는 없어요.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그렇죠. 학교. 왜냐하면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네. 과학고가 2개밖에 없어요. 네. 세종, 그다음에 한성, 네. 그리고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는 이제 영재학교로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의 거의 한 40% 이상이 이공계 쪽으로 직업을 틀어잡을 것이고 이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학고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 과학 중점 학급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을 선발해서 네, 네. 과학고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에 가깝게 준하는 네. 수학 과학을 많이 가르쳐라. 네, 네. 이게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고 네. 보통 한 10학급 미만 정도의 신입생을 배정받는 학교라면 2학급 정도, 그 이상이면은 3학급 정도는 이제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을 하죠. 그렇군요. 서울 시내 한 22개 학교 정도가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면 네. 이 선발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후기 고등학교 전체 선발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후기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는 먼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 중점 학교를 먼저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지원처럼 할 수 있어요. 네. 어. 외국어, 국제고, 과학고를 먼저 쓸 수 있다. 과학 중점 학급이 과학 있는 중점 학교. 학급이 있는. 예. 그러면 이제 외국어고 국제고는 학교장이 선발한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영어 성적, 내신 성적 보고 1.5배에서 뽑아서 그 학생들 자소 기반으로 해서 면접 보고 합산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자, 그건 이제 학교장의 문제입니다. 네. 그럼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일반고 지원하는데 그죠. 과학 중점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원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이건 교육청 단위로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요. 북부교육청이다 그러면 노원구와 도봉구가 북부교육청 산하의 구거든요. 자치구거든요. 네. 그럼 이 자치구 안에 창동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다 그러면 네. 창동고등학교는 세 학급을 과중으로 뽑는다. 그러면 그 학생의 절반을 북부교육청 관내 중학생들로만 뽑아야 돼요. 절반 50%를 추첨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쪽 떨어진 아이들하고 또 외부 지역에서 온 아이들하고 또 섞어서 네. 50%를 추첨하는 거죠. 이게 과중의 그 배정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학교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한 거를 과거를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어고나 국제고를 선택한 학생은 네. 일반고에 이제 보통의 여기를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은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는 서울시 전체에 있는 일반고를 원서를 낼 수 있어요. 네.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네네. 북부교육청 그 관내 있는 학교만 원서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를 원서를 쓴 학생들은 이 1단계 지원을 못하죠. 즉 서울에 있는 학교 일반고를 지원을 못해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외고 국제고를 제외하고 보통의 학생들은 1단계와 2단계 지원을 해요. 네. 요 1단계는 서울시 전체에 있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북에 사는 학생도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네. 그리고 2단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네, 네. 북부교육청 같으면 도봉구,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를 지원한 학생은 여기 소위 말해서 1단계 지원을 못 해요. 1단계 지원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외국어랑 거기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는 거를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강남에 살면 강남에 있는 학교 2단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나 과학 중점 학급에 지원하는 학생은 1, 2단계에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제 모든 그 고입 배정이 끝나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의 가장 큰 불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배정해서 불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 학생이 배정된 학교에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학이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전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학은 일단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이후에 하는 전학이 그죠. 보편적이잖아요.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보통 이제 입학 전 배정이다 그래서 네. 입학 전에 전학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 제도가 입학 전 배정이에요. 네. 이건 이제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는 네. 내가 지금 노원구에 살았는데 배정 발표 나기 전에 강남구로 이사를 했어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는 발표 나는 시점에서 보면은 노원구가 있는 강남구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하면 네. 3월 2일 입학식 전에 교육청에서 현재 거주지가 돼 있는 이곳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시켜줘요. 그렇군요. 이게 입학 전 배정이고요. 네. 그 이외에는 모조리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야 전학 신청을 할 수 할 수 있는데 있다. 고등학교 학생은 언제 되죠? 3월 이후에. 그렇죠. 네.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죠. 네. 입학식을 하는 순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 학적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네. 예, 학적이 있어야 고등학교 전학을 갈 수 그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 내가 노원구 사는데 도봉구로 가고 싶다 혹은 도봉구 사는데 노원구에 있는 학교 전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가까운데 네, 네. 못 갑니다. 같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는 못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그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북부교육청 관내 모든 자치구를 다 전학을 못 가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이제 있다라는 전학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을 해서 거기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학을 결정할 때는 학교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학생이 여기서 최대한 배정받은 학교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 차선책이 전학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러한 교육청 그리고 고입 전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혹시 담당 상담하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고입 전형을 다양한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 교육청 그 안내 번호가 있습니다. 네. 3999-114. 거기 해서 안내 전화에다가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요. 전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혹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서를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또 장학사님이나 네. 그 부서의 주무관님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고등학교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검색도 되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학교 알림이 한글로 치시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뜨고 거기에서 고등학교 명과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교육 과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또 그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가 될까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송현섭 교장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예고를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가 다양한 전형이 있고 다양한 이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가지수가 다양하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네, 도움이 네, 되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혹은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님들께 이 시간이 많은 어떤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지금까지 사회자 하민우. 예, 면목고등학교 송현석 교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로 선택 감사합니다.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